예, 안녕하세요. 이어서 이제 상강인데요. 자, 오늘은 이제 뭐 하나를 하면서 나머지를 조금씩 설명하는 걸 해볼게요. 솔직히 책이나 이런 거 보면 다 예제를 따라 하면서 하긴 하는데, 뭐 정확한 수치값을 주고, 뭐 어디를 얼마큼 주고, 뭐 어디를 어떻게 하고, 뭐 어디를 어떻게 하고. 근데 너무 좀 책이 안 좋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강좌하시는 분들이 안 좋다기보다는 너무 책의 기본적인 것들이 그냥 따라하는 식의, 물론 따라하는 건 맞긴 맞는데 이해를 시키는 쪽보다는 그냥 단순히 책을 내서 돈을 벌기 위한, 약간 제가 보기엔 그쪽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솔직히. 제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외국 강의를 많이 봅니다. 한국 뭐 애프터 이펙트 저도 책자도 있고 했는데 괜찮은 책들도 물론 있고, 그런데 좀 솔직히 요즘은 너도 나도 내는 추세고, 좀 안 좋은데도 그렇게 많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서 실력이 는다면 상관이 없는데 실력이 뭐 늘지도 않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런 장사꾼들처럼 보이는 책들이 많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국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살 수 있는 책은 솔직히 그냥 한 권? 이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에펙을 아직 완전히 잘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책을 사러 가는데 그렇게 맨날 느끼는 거고요. 자, 일단 무언가를 하나 해보기 위해서, 자, 이번에 트랜지션을 배울 텐데 제가 지금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어떤 것도 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놓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했는데, 자, 보시면 이제 글씨를 쓰고 지금 칼라 이제 그라데이션이 먹은 그 하나의 솔리드가 있습니다. 자, 이 그라데이션을 어떻게 주느냐, 이펙트를 준 건데, 이제 레이어에 뉴에 솔리드 하나 하면은 이렇게 하나 생깁니다. 보시면 여기에 솔리드가 하나 생겼죠. 들어갑니다, 이렇게.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솔리드 하나만 가지고 웬만하면 작업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작다 싶으면 그 컴포의 하나의 이미지에 맞게 계속 사이즈가 키워지지 않는 이상 그 하나를 가지고 계속 씁니다. 왜냐면 정리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한데 너무 많고 이러면은 정리가 좀 안 된다고 할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보통 이름을 적고 하긴 하는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자, 일단 하나 올려봅니다. 이펙트를 하나 줘볼게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램프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밑에 컴포지션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펙트를 해서 여기서 이제 뭐 지금의 아까 램프 같은 경우는 제너레이트에 램프를 해서 하면 여기 하나 뜹니다. 이제 이펙트 창인데 이쪽에 F3키가 이펙트를 볼 수 있는 창입니다. 이펙트 창 나왔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F3입니다. 이제 보면 이펙트에서 이제 그라데이션이 돼요. 이 이펙트를 줘서 그라데이션의 하나를 만드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밑에를 꼭 클릭을 해야 이 이펙트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게 아니라 이쪽은 뭐 다른 데를 클릭하면 이펙트 창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불편하고, 이래서 이제 이펙트를 이렇게 없을 때 지우는 건 딜레트입니다. 그냥 클릭한 다음에 지워주시면 돼요. 여기에 그냥 제가 즐겨 쓰는, 누구나 다 즐겨 쓸 겁니다. 솔직히 램프 같은 경우는 램프를 들고 와서 이 화면을 얹히거나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얹히거나, 아니면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고 더블 클릭 하거나, 만일에 했는데 더블 클릭을, 그러니까 얘도 이 레이어를 선택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맨 마지막 선택했을 때 그 이펙트 창에 남아 있어요. 그 레이어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올려줘도 됩니다. 이제 편하신 걸로 다들 사용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라데이션 여기 맨 윗지점입니다. 블랙에서 화이트까지 보면 이게 위치 보시면 여기 포인터 보이시죠? 시프트를 누르면 포토샵과 똑같이 직선으로 움직입니다. 좌우 무조건 직선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라데이션의 방향을 마음껏 해주실 수 있어요. 이제 이것도 똑같고, 뭐 아니면 이제 스포일러 툴로 뭐 이쪽 컬러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보면 레이디어 그러면 둥글게 가는 겁니다. 이게 좀 레이디얼로 하면 이제 아무래도 공간감이 생기죠. 터널 같은 느낌도 나고 이런 식의.
그런 공간감을 연출해 주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종의 눈속임용으로도 이렇게 공간감을 다른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때 그 레이어의 사이즈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컴퓨터의 사양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눈속임용으로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원래의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의 레이어에 지금 원래는 오리지널이 블랙이지만 오리지널을 만약에 사진을 뒀다면 이 램프가 블렌드 말 그대로 섞이는 거죠. 오퍼시티 값을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되게 어렵게 생각한다면 여기다 하나 더 만들고 얘 오퍼시티를 하나 뺀다고 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캐터, 지금 이게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 일종의 이제 뿌려진다고 해야 되나, 깨진다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이글이글 거리고 그런 건데, 이 그라데이션이 부드럽지 않게 약간은 뭔가 거칠게 그렇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방금 전과 같은 이제 하나의 이런 컬러를 하나 만들고 백을, 이래서 컬러감이 좀 중요한 거예요. 컬러 하나만으로도 좀 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보면 이제 트랜지션 텍스트는 하나 해서 쓰면 됩니다. 그냥 단순히 보시면 파라그래프가 맨 앞쪽으로 맞추기도 하고, 정렬을 편한 쪽으로 뒤정렬, 뭐 두 줄일 때 하는 거죠. 이런 거 두 줄일 때 튀어나오니까 뒤정렬, 앞정렬, 중간 정렬. 제 아는 동생 이름 중에 정렬이가 있는데 정렬이 생각나네요. 자, 어쨌든 다 만들어졌습니다. 기본적인 이렇게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하나 갈 건데, 보시면 여기 이펙트 창에, 자, 이거를 X절을 눌러 지워줄게요. 보면 이 이펙트에는 없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펙트에는 없는 이 프리셋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프리셋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트랜지션이 있어요. 뭐 디졸브, 와이프, 무브먼트,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글씨잖아요. 글씨에 대한 걸 줄 텐데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내가 원하는 게 클릭을 해서 얘 글씨에 드래그를 해주면 글씨가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하나의 트랜지션인데, 트랜지션이 뭐 아시겠죠? 뭐 전환되는 그건데, 너무 이제 뭐 보이지도 않고 이게 뭐가 뭔지 할 때마다 헷갈리고, 그래서 이 많은 이펙트를 솔직히 외우기 힘들잖아요.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은 흔하게 쓰는 거면 외우겠는데, 이것들을 일일이 외워가면서 계속 하기 힘들잖아요. 만약에 이걸 주면서 뭐 이걸 이쪽에 주고 하면은 애니메이션 맨 마지막 거 하나만 됩니다. 어쨌든 자, 이것들도 보면 많은 이제 텍스트를 눌렀을 때 많은 옵션 안에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건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 또 나중에 들어갈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이펙트가 너무, 그렇다고 이거는 따로, 이 프리셋은 이펙트 컨트롤에 안 나타납니다. 다른 외부적인 뭐 이런 이펙트를 써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그걸 쓰지 않는 이상 이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애니메이션에 브로우즈 프리셋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자, 화면이 맞지 않네요. 자, 이제 브로우즈 프리셋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기에 대한 프리셋이 이제 따로 이제 어도비에서 나온 이제 브릿지 파일들이나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한 그런 이제 일종의 이제 뭐 탄색기인데, 보면 아까의 템플릿 텍스트를 눌러주고 뭐 3D 텍스트 이러면 샘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더블 클릭해주면 이제 뭐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도비 뭐 그거에 나타나는 겁니다. 잠시만요, 창들이 너무 많아서 모니터도 잡고 이래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돌아갈 때는 이제 다양한, 살짝 얹혀주기만 해도 이렇게 보이니까, 이걸 뭐 같이 그 에펙에서 이쪽에서 검색을 해서 해도 되고, 검색을 해서 다시 끌어다 드리기도 하고 드래그해서 넣기도 하기도 하고,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이걸 그냥 확인하는 용으로밖에 안 쓰기 때문에 프리셋을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게. 지금 모니터 컬러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다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런 프리셋을 써서 하시면 되고, 이 시간이 또 금세 가네요. 텍스트에 대한 이제 기본 옵션을 좀 볼게요. 보면 소스 텍스트라고 있는데 이건 별거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템플릿을 이제 가서 뭐 2초에 가서 2초도 아니고 그냥 아무데나 클릭해서 하나 클릭을 해주시고요.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이 포인터에 가서 더블 클릭하면 글씨를 바꿀 수 있어요. 포토샵이랑 똑같죠. 아니면 여기 드래그를 해서 이름을 바꾸거나. 자, 그냥 놀이라고 칠게요. 보면 이 키프레임 쪽과 이 안쪽 키프레임 글씨 바뀌는 걸 보이시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쓸 때 간단하게 뭐 여러 개를 만들고 싶지 않다. 텍스트를, 레이어를 복잡하니까. 솔직히 지금 제가 모니터 옵션 창을 작게 해놔서 그런데 회사에서 쓰는 컴퓨터들은 이제 모니터 두 개를 연결해서 듀얼 모니터로 쓰거나 뭐 이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해방감이 있긴 한데, 일단 여기서는 좀 좋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좀 적게 쓰겠다 이럴 때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자, 이거 풀어보겠습니다. 패스 옵션 그러면 이제 뭐 마스크를 하나 그려요. 그 다음에 마스크 1을 합니다. 포토샵이랑 똑같죠. 그러면 이제 퍼스트 마진 시작, 라스트 마진 그거 이제 시작점과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하는 거고, 얼라인먼트 뭐 이 글씨 전체에 대한 이제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게 뭐구나 아실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정확히 이름이 이제 뭐 제 영어가 약해서 뭐 perpendicular to pass 글씨 라인에 가긴 하는데 그거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제 뭐 정면, 뭐 리버스 패스 뒤집어지는 거 하나하나 눌러보면 어렵지 않아요. 이게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줄 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참고로 이것도 껐다 켰다가 애니메이션이 되기 때문에 보면은 이 별이 있는 건 그쪽으로 이제 변형이 가는 모션이 보인다는 거고, 이 사각은 딱딱 멈춘다는 이제 사각형이잖아요. 딱딱하다.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야한데요. 이제 여기서 하고 다시 오브를 눌러주면 따라가다가 툭 바뀝니다. 툭툭 한다 뭐 이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스크 패스 닫아주고요. 이제 모어 옵션, 이제 앵커 포인트에 대한 옵션이나 그리고 얼라이먼트, 이제 이거는 그룹핑 여러 가지를 할 때 하는 건데 레이어 옵션이나 이런 걸 쓰는 건데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저도 솔직히 다 쓰지도 않고 다른 옵션을 쓰거나, 이제 블렌딩이 이제 글씨에 뭐라고 했다나 그 포토샵의 레이어 옵션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있고 이제 마스크를 일단 지워볼게요. 보시면 이제 텍스트 창에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솔직히 여기 있던 프리셋의 애니메이션들은 다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만든 거예요. 애니메이션 마뉴얼의 포지션 이렇게 하면 포지션 이쪽으로 간다. 이제 눌러보면 옵셋 이런 식으로 맨 처음 이쪽 값이었다. 이 값을 지정해줘서 맨 처음에 값을 옵셋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어드밴스드 뭐 유닛 캐릭터 이제 워드나 글씨별로 라인별 뭐 이런 식으로 다 옵션이 다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하나 클릭하시면 될 거고, 다른 쪽에 제가 여기에 이펙트 템플릿을 가져와서 자기가 뭐가 변했는지 그것도 하나의 공부예요. 그냥 뭐 강좌를 보고 무조건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쪽에 끌고 와서 드래그 해보면서 이게 뭐가 바뀌고 뭐가 바뀌고 그게 일종의 다 하나의 공부이기 때문에 그게 참 중요합니다. 이거 이제 이걸 지우고 싶을 때는 이런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지우고 싶을 때는 애니메이터를 클릭한 다음에 딜레트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시간이 15분이 넘어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뿅.